이만한 나이 때면 사실 잘 모를 이야기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치고 들어오는 타인들. 이번엔 타인과 나 사이의 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개팅이요? 저는 일부러 나 사진 절대 안 보고 나가요. 저는 키가 크면서 저랑 얘기가 잘 되시는 분? 재밌으시고. 느낌이요? 그냥 좀 떨리는 느낌? 남자답고 약간 매너도 있으시고 그런 분? 3번 정도 만나보고 3번 안에 결판 내야겠죠? 그냥 밝고 활발한 여성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좀 발랄하시고 키가 약간 있으신 분. 화이팅! 첫인상 하나에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는 기막힌 자리. 첫 만남은 사람들 사이의 가장 먼 거리죠. 자, 지금부터 가장 먼 거리의 사람들이 어떻게 거리를 좁혀나가는지 한번 볼까요? 분위기 괜찮네요. 제 눈엔 다들 선남선녀인데 이 전문가는 어떻게 봤을까요? 지금 남성분이 소개팅을 나오셨는데 여자분의 이 정장에 반해서 너무 캐주얼하게 입으셨어요. 이제 지금 뭐 비니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이렇게 놀러 나온 듯하게 캐주얼하게 입으셨는데 지금 보시면은 손톱 부분 옷과 조금 어울리지 않아서 약간의 이제 조금 남성분이 만약에 이렇게 센스 있는 분이라면 약간은 부족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손톱이 너무 튀기 때문에 두 분이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의상적인 면에서 너무 맞지 않아서 미팅의 결과에 조금 그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여성분은 사실 남성분한테 조금 관심이 많이 있어 보이세요. 아까부터 컵을 많이 진다거나 아니면 뭐 컵을 계속 만진다거나 또 본의 아니게 계속 의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비니스 있은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 계속 드시고 다른 곳을 자꾸 보시니까 이렇게 다른 분들을 그건 좀 첫인상은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상형이나 뭐 이런 거는 좀 반대되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웃을 때는 이제 크게 웃으셨던 것 같고,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눈매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지금 이 커플은 남자분이 좀 뭐 어떤 모임에 다녀오신 듯 할 정도로 굉장히 완벽하게 사실 뭐 뒷모습이지만 뭐 시계라든지 화이트 셔츠라든지 굉장히 완벽하게 입고 오신 것 같으세요. 지금 미팅 하실 때 이 자세가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한 중간쯤 되시다 보면 얘기해봐 이렇게 표정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상대방한테 좋은 느낌을 줄 수가 없어요.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뒤로 젖힌 듯 하면서 팔짱을 끼는 건 상대방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매달 한 번씩 가는 그 팀에 있는 건데 저희보다 하고 싶으세요? 가야 되는 게 매달 나오니까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옷이랑 헤어스타일이 전혀 기억이 안 났다는 게 딱 보자마자 내 스타일은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자세히 볼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그런 머리와 옷이 되게 중요한데 저 그런 거 되게 많이 보는데 약간 집중하는 모습 보여듯이 자기도 그런 데 있어서 약간
솔직한 모습, 그러니까 표정이라든가 그런 게 좀 괜찮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좀 뭐 외모나 뭐 워낙 럭셔리 하셔서 이 두 분이 그래도 가장 팔을 많이 쓰시긴 하는데 안 좋은 예예요. 두 분 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함을 감추려고 하는, 뭐 얼굴에 손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 감정을 숨기려고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지금 여성분 말씀하시는데 그 이제 시선 처리나 표정이나 너무 좋으세요. 근데 조금 과하게 조금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남자분이 부담스러워하지만 않는다면 좋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자세고요. 우리 남성분 사실 많이 노력하시는데 사실 되게 불편해하는 게 약간 보이기는 해요. 지금 이제 나중에 표정 부분 많이 나오시는데 이렇게 조금 옆쪽으로 좀 까딱까딱 하시거나 이제 고개를 많이 까우뚱까우뚱 하시는데, 이런 부분 조금 대화를 매끄럽지 않을 때 나올 수 있는 이런 제스처고요. 여성분 이런 그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한테 굉장히 호감을 줄 수도 있지만, 아, 가식적이다. 아, 이 여성분 굉장히 이제 시간을 때우는구나, 프로구나, 이렇게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 저는 어떻게 봐요? 그게 이제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어서 그 빛을 디텍션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오늘 되게 재밌게 얘기했고요. 그냥 뭐 그런 걸 떠나서 좀 친해져 보면 참 좋은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글쎄, 그러니까 제가 원래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 아닌 게 있는데, 그 선호하는 스타일, 정말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자분이 조금 관심이 좀 적어 보이는 게 보이세요. 남자분 굉장히 적극적이신데, 근데 저 안에 입은 셔츠는 미팅에 그렇게 적합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이 남자분 지금 링 반지를 끼셨거든요. 처음 만나는 소개팅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는 사실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 부분 조금 신경 안 쓰셨던 것 같고요. 남자분이 사실 뭐 목도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어 보이는 것 때문에 이 여성이 나한테 관심이 없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봤죠. 좀 귀여워요. 글쎄요,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냥 아직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냥 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제가 이렇게 살짝 눈치를 주고 그러는데 잘 눈치 못 채시는 건지, 아니면 저한테 관심이 없으셔서 제가 눈치 보내는 거를 그냥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 그거는. 표정은 감쪽 같지만 어딘가에는 반드시 드러나는 속마음. 그건 사실 처음 봤을 때 벌써 결정납니다. 딱딱한 말씀을 녹았어요. 그 사람에는 인상을 결정하는 게 얼마나 큰 결정하는 99%죠. 외모, 스타일, 자신의 부족함을 가늠하고 돌아오는 길은 좀 쓸쓸합니다. 이들 중 두 번째 만남을 약속한 커플은 한 쌍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시 혼자로,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갔죠. 모처럼 거리가 생겼는데 이들은 더 이상 그 거리를 좁히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가까운 거리, 스킨십. 그 촉각의 소통을 위해 이 젊은 남녀들은 앞으로도 만남을 시도할 겁니다. 여전히 첫인상에 많은 걸 걸고 말이죠. 첫 만남,
사람 사이의 가장 먼 거리. 이제 우리는 그 거리를 좀 좁혀서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발은 겨우 어른의 엄지 한마디만 합니다. 너무 세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게, 그리고 너무 길지도 않게 조심스러운 마사지를 받습니다. 마치 고치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것 같죠? 피를 뽑거나 간단한 처치를 받은 후에는 특히 더 마사지를 해줍니다. 마사지를 받은 아이에겐 안정감이 생겨나죠. 탈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들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런 식으로 신체 접촉을 합니다. 아이들은 계속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정맥이 다 드러난 몸은 부스러질 듯하지만 이렇게 마사지를 받은 아이들은 체중도 빨리 늘고 잠도 잘 잡니다. 기분이 아닌 것 같아. 기분이 아니야. 아이는 이런 신체 접촉을 통해 외부에 누군가 있다는 걸 압니다. 나와 타인을 비로소 구별하게 되는 거죠. 아이를 최초로 고무시킨 자극, 그것은 촉각입니다. 피부와 피부 또는 다른 무언가가 맞닿아야만 느낄 수 있는 감각. 주로 털없는 부분인 발바닥이나 손가락 끝처럼 예민한 곳에서 느껴지는 것. 촉각이란 무엇일까요? 타원형의 마이스너 소체에서는 신경 말단이 질감이나 느낌, 굳기, 모양과 형태를 느낍니다. 피부의 꽤 깊은 곳까지 들어가면 압력을 지배하는 파치니 소체가 있는데요. 손바닥과 발바닥에 특히 많이 존재하며 압력과 진동을 느끼죠. 피부의 끝까지 내려가 보면 진피에 존재하는 루피니 소체가 있습니다. 손가락 끝과 입술, 입안에 특히 발달한 이 소체는 온도를 느낍니다. 시각이나 청각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생물체가 꽤 있는데 그에 반해 어떤 자기 몸에 뭐가 닿는 것을 못 느끼는 어떤 촉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생물체는 없고, 그 말은 가장 중요한,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감각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은 씨는 가끔 노인이나 환자들에게 발 마사지 봉사를 합니다. 5년 전 골수 이형성증으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촉각을 통한 위로가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되었죠. 눈이 제일 아이고 눈이야, 아이고 눈이야. 어린 시절 엄마의 손길부터 시작해 나이를 먹어도 촉각을 바라는 욕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어째 덜 아프게 해드려야 되는데. 바람과 옷의 감촉, 인생의 어느 한순간도 촉각 없이 살지는 않았죠. 가끔 우리는 스스로 몸을 만지기도 합니다. 남을 만질 때는 뭘 하는지 알지만 자기를 만질 때는 뭘 하는지 잘 모르죠. 남이 만졌을 때를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는 이 동작은 쾌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친구에게 해주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 몸을 위로하는 거죠.
사람 사이에 가장 가까운 거리는 스킨십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접촉은 과학 문명이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쾌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 쾌감을 위해 인간은 많은 것들을 지불하죠. 이들은 현재 행복한 스킨십을 즐기고 있는 남편이 있거나 혹은 애인이 있는 여성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스킨십에 이르렀을까요? 제가 술 좀 먹고 잡아 먹었죠, 연애. 그래서 그때 그냥 바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키스도 그때 첫 키스가 된 거고 그날 다. 분위기가 어떻게 집 앞에서 조성이 돼가지고 살짝 키스를 했는데 서로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오빠가 먼저 우리 뭐 어색해지지 않을 때까지 한번 만나볼래? 나는 더 기쁜 걸 원하는데 이 사람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애인 그리고 남편입니다. 이들도 스킨십이라면 할 말이 많죠. 저도 본인도 학생으로 보여요. 저희는 서로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스킨십 손이나 손 잡는 거나 뭐 팔짱 끼는 거나 키스나 이런 스킨십을 통해서 되게 중독됐어요. 잠깐만 이러면서 이렇게 안았어요. 처음 이렇게 손을 그러니까 손도 제가 잡은 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먼저 잡았어요, 저를. 저는 뭐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말로만 듣던 세계에. 난 싫다. 오빠 왜 그러냐. 근데 오빠는 안 먹히더라고요. 계속. 집이 엄하면 좀 키스만 했다고 그래서 또 키스까지만 딱 하고 더 이상 안 하면 그것도 짜증나지 않아요? 한번 스킨십을 딱 하고 나면은 그 후퇴는 없잖아요. 스킨십에 후퇴는 남자는 더 진전만 있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될까봐, 그런 관계로 될까봐 그게 조금 겁나요. 그때 막 스킨십에 눈을 떴을 때라서 이제 막 어디를 가야지 할 수 있지, 어디를 가야지 뭐 뽀뽀를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죽어도 사람 많은 데서 못하는 거거든요. 골목길로 가야겠다. 근데 금요일인가 토요일인데 골목길마다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로를 한 40분 동안 걸었던 것 같아요. 연인들의 스킨십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손잡기는 서로 동등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걸 잘 나타내는 표시죠. 팔짱을 끼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팔짱은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은 여성이 남성의 구부린 팔 안에 손을 넣는데요. 파트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죠. 소유권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나 할까요?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행위는 반포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옆으로 나란히 서서 걷기 위한 행위이기도 하고요. 어깨 감싸 안기는 자기 말이 잘 들리도록 상대방을 바로 가까이에 붙들어둘 수 있죠. 허리 안기는 훨씬 친밀한 행위입니다. 허리는 어깨보다 성적인 의미가 훨씬 강하니까요. 의슥한 곳을 노리고 있죠. 어른들 사이에서 감정이 격렬하게 높아지는 순간 그들은 짙은 애무와 포옹을 나눕니다. 포옹으로 두 사람은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변함없을 것이라는 걸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비로소 보이기 위한 스킨십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스킨십에 몰두하죠. 모든 스킨십이 다 좋을 순 없죠. 어떤 접촉은 기분 좋지만 어떤 접촉은 불쾌합니다. 불쾌한 접촉은 어떤 걸까요? 간단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 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2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자 같은 경우 한 우리 신체에서 만지면 안 되는 금기 영역은 어디일까? 대학을 졸업한 미혼 남녀 100명에게 속옷이 있는 부분이 있기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동성 친구, 이성 친구 각각에게 허용하는 스킨십 영역을 물어봤습니다. 신체 영역을 15군데로 구분한 다음 설문에 참여한 남녀들은 각각 어떤 빈도로 스킨십이 일어나는지 체크를 했습니다. 주로 하체는 금기 성향이 아주 강하고 상체는 약했는데요. 거기에도 다 순서가 있더군요. 얼굴 부분은 이성 친구나 동성 친구가 스킨십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나타내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사람 손에는 세균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색할 때요? 아니요, 어색하진 않아요, 부모님한테는. 예. 저는 팔짱 끼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요. 타인이 만지면 안 되는 금기 영역. 결과는 좀 의외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남성이 여성보다 스킨십 받기를 좋아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의외의 결과, 그러니까 남성이 스킨십을 여성보다 좀 스킨십 받는 데 있어서 제어를 자기 스스로 한다라는 부분들, 이런 결과와 또 하나는 얼굴을 만지는 데 있어서 상당한 금기 성향을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어요. 설문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남자도 여자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신체 접촉이 많고 부위도 다양했습니다. 둘 다 손이 1위입니다. 어머니에겐 얼굴을 꽤 일찍 허용했지만 아버지에겐 얼굴은 금기 영역 구이였죠. 아버지의 경우 금기도 세고 스킨십 빈도수도 적었습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스킨십을 훨씬 깊이 한다는 사실이 놀라웠는데요. 특히 머리는 이성 친구에겐 너그러운 반면 같은 남자인 동성 친구에겐 아주 민감했습니다. 이성에겐 친밀함을 표현하는 수단이지만 동성에겐 복종과 지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죠. 머리는 좀 아무래도 머리 만지면 기분이 좀 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만지면은 좀 자기보다 그러니까 좀 낮아 보인다. 남자는 좀 높길 원하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누가 만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그거는. 동성 친구가요? 그러면은 싸움 나죠. 여자는 배를 만지는 걸 아주 싫어하더군요. 동성 친구에겐 제법 허용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성 친구에겐 금기시하는 정도가 훨씬 심했습니다. 살이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좀 여자들은 뱃살이 좀 컴플렉스니까 전 간지럼을 좀 타서요. 네. 예민해지는 부위 중에 하나예요. 남자가 머리라면 여자는 자기 얼굴에 손대는 걸 싫어했습니다. 화장한 얼굴에 남의 손이 닿는 게 싫은 거죠. 동성 친구 같은 경우는 상관없어요. 얼굴은 별로 신경 안 써요. 머리는 그렇게 신경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허용되는 부위는 손이었습니다. 부모님, 이성, 동성 다 자유롭더군요. 친밀함을 유지하는데 이 금기 영역은 꼭 지켜져야 할 거리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도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끼리는 더합니다. 사람 많은 대도시에 산다면 최소한 스킨십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스킨십이 좋다지만 정작 우리는 인생의 훨씬 많은 부분을 타인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사회 공간에서의 거리는 어떨까요? 어디에든 최고 권력자가 머무는 곳은 바로 앞니다. 그는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부하 직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훤히 보이지만 그는 감시당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의 사장은 그다지 권위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볼 일이 있으면 부하의 자리에 직접 가서 말을 거네요. 자세 또한 위압적이지 않고 부하 직원 또한 비교적 자유로워 보입니다. 한국적인 친밀함은 없다는 외국계 회사지만 대신 서양식 합리주의가 있는 거죠. 입사 3년차 회사원 김성균 대리인데요. 그는 비교적 낮은 직급이지만 회의에서도 발언의 기회가 제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Closeness is nice. Closeness is nice. It helps in certain situation. Is clear. And what I recognize is closeness for some specific duration. Maybe is it karaoke? Maybe is it when we celebrate some good order or such things. When it's nice, or we celebrate birthday, for example. But this is always limited to some time. But I do not recognize that some can close as a couple. 이곳은 한국의 보통회사 사무실입니다. 직원 약 300명 규모의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죠. 입사 4년차 이승우 대리입니다. 아래로 부하 직원보다는 상사가 훨씬 많은 위치죠. 밑에 그 북도 밑으로 해갖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사가 차지하는 공간은 아주 넓습니다. 물론 부하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고요. 여기서는 직급이 낮은 대리가 상사의 자리를 찾아다니며 업무를 봅니다. 누가 상사인지 누가 부하인지 바로 보이죠. 부사장이 주재하는 회의입니다. 부사장은 당연히 회의 테이블의 가운데죠. 자, 그럼 여기서 신입은 누굴까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커다란 구조사회가 보면 나도 별로 없어. 구조보다는요. 저기 크자 될 건데. 저희 같은 경우. 이 사람인데요. 아직 돌아가는 팔을 읽지 못하는 눈이죠. 보링 해가지고 지방설 그대로. 숙련된 선배들은 회의 시간에도 발언을 많이 합니다. 지금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기존 도면이 기존 매립 지역이라든가 이런 연합 지방 이런 걸 다 판단해가지고 부사장과의 단독 면담. 신입사원은 경직됩니다. 시선은 부사장을 향해 고정돼 있고요. 위에 포화토층이 많아가지고 지금 계속 NG가 가장 맹령을 받아가지고 일정간이 잘 가르쳐죠? 예, 많이 가르쳐요. 이제와정도 신분들이 많이 해가지고 단조로는 오조로 말하는 그와 달리 부사장의 톤은 훨씬 다양하죠. 그리고 예의를 가득 담아 압도적으로 많이 웃는 건 신입 직원입니다. 5월 14일 나가고 10월 1일 날 2번 하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흔히 나보다 우리 회사에서 그 높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높은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하나의 그런 거에 들어가죠. 또는 그 회사에서도 직장에 생각한다면 직장 그 대표 CEO보다는 내가 적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 직급에 따라서 자신의 공간이 결정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넘버벌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 행동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높은 사람들은 직위를 붙이지 않아도 이름만으로 통합니다. 회사에서 거리는 이미 공간에서 표가 납니다. 여기선 누군가의 개인적 공간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아니 수소도 지금 4시 방향으로 틀기로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마음의 거리는 어떨까요? 거리를 한번 재봤습니다.
가면 더 갈 수도 있는데 좀 어색해질 것 같은데. 이 거리제기에서는 또 권력관계도 엿볼 수 있습니다. 권력자는 먼저 다가오죠. 괜찮으신가요 지금? 네? 지금 괜찮으신가요? 네, 좀 불편하지? 조금. 네. 어떠세요? 상관하세요? 그런 거리 부담스러운데. 부담이 안 되는 정도 거리. 지금 거리가 편안하세요? 이 정도 거리가 이제 얘기하거나 편안하세요? 네. 오시겠습니까? 괜찮으세요? 편안한 정도인 네. 서로에겐 금지선이 있어 들어오면 안 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침범당하면 불편해지죠. 김성균 대리와는 친구들과의 거리제기를 해봤습니다. 친구는 내 주변 1m 안까지 들어와도 괜찮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죠. 확실히 회사와는 다르죠? 가보세요. 정말로. 이 두 사람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못 가겠는데. 야, 이 정도 거리가 딱 적당한 거 같아. 남이 이 친근한 공간으로 들어오면 이유도 모른 채 불편합니다. 아, 그렇게 안 변하네요. 조금, 예, 약간 가까웠던 것 같아 지금. 야, 틀리다. 야, 너 해봐, 틀려. 한번 해봐. 틀려. 아, 그러네. 이게 근데 상대적인 거다. 아, 그러네. 처음 뵙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마음에서 마음에 이르는 거리를 재보려고 합니다. 내 가장 가까이에 둘 수 있는 사람과의 거리입니다. 거리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릅니다. 아랍계 사람들은 거리를 좁혀오고요. 미국 사람들은 좀 거리를 두고 싶어 하죠. 아랍계와 미국계의 거리도 다르고 아랍계와 유럽계의 거리도 다릅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이런 거리가 지켜지고 있고 만약 그것이 깨지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사람에겐 또 혼자만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칸막이는 사회적 공간에서 그나마 개인적 공간을 보장하죠. 자기를 드러내는 물건으로 개인 공간의 영역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법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타인의 영역을 나타내는 이런 경계를 사람들은 존중합니다. 사회적 공간은 자기 공간을 얻어내려는 개인의 투쟁 공간이기도 한 거죠. 우리는 어디를 가든 개인 공간이라는 영역을 가지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이런 공공장소에서도 그렇죠.
타인과 함께 앉아야 할 기다란 의자, 앉는 순서를 한번 볼까요? 처음 두 사람은 최대한 떨어지 않습니다. 다음 사람은 둘 사이에 그런 식으로 자리가 차죠.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처음 앉는 사람은 맨 끝에 앉죠. 그리고 다음 사람이 앉는 순서를 다시 봐보죠. 개인 공간을 가질 수 없는 공공장소에서 거의 어김없이 일어나는 일이죠. 참 미묘한 자리 조정입니다. 사람은 혼잡한 가운데서도 최대한 자기 개인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럼 더 복잡한 버스 안에서는 어떻게 개인 공간을 마련할까요? 가족이나 연인에게 허용하는 거리에 전혀 모르는 타인이 서 있는데요. 사람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서서는 멀리 있는 관심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죠. 이들은 마치 극장에 함께 앉아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팔꿈치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공간. 이 공간은 한 개인이 살아가기 위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이것이 침해되면 심각해지죠. 개인에겐 누구나 이런 최소한의 공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최소한의 공간을 얻어내기 위해 날마다 경쟁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북적거림이 좋을 땐 어디까지나 구경꾼일 때뿐이죠. 이만한 개인 공간도 확보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개인 공간을 조정해 축소합니다. 몸과 몸이 접촉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이런 공간을 상상하죠. 사람과 세계 사이에 있는 건 피부가 아니라 바로 이만큼의 가상 공간입니다. 스킨십은 그 공간에 들어가는 정중한 인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가까운 거리, 스킨십. 그 궁극의 소통을 위해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타인과의 거리를 재왔던 겁니다.
개인 공간을 포기해야 하는 또 하나의 장소입니다. 자연스레 외면하게 되죠. 이 외면은 상대방을 의심하지 않고 적대적이지 않다는 뜻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상대방은 보지 않고 자기 얼굴에서도 표정을 지우고 무표정하게 천장을 보거나 고개를 숙여서 바닥을 보죠. 엘리베이터 안에는 침묵이 흐릅니다. 참으로 정중한 침묵이죠. 사람과의 거리를 채우는 침묵. 언제나 침묵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기서 잠깐! 논버벌의 정석입니다. 슬퍼도 웃음을 지어 보이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도 너무 이러면 슬픔이 갈 데가 없잖아요. 속마음은 25분의 1초 안에 지나간다. 그걸 잘 읽으면 눈치 빠르다고 하죠. 눈주름이 지지 않은 웃음에도 진실이 있다. 웃으려는 성의가 고맙잖아요. 보고 싶은 것을 보면 동공이 커진다. 동공은 안 보여도 무의식적으로 알게 되죠. 거짓말을 알 수 있는 특정한 동작은 없다. 잘못하면 오해가 일어납니다. 입을 굳게 다무는 건 약해졌다는 것이다. 센 척하는 거죠, 센 척.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가가면 안 되는 거리가 있다. 그런데 다가가면 실례입니다. 친한 사람끼리는 동시에 같은 동작이 일어난다. 머릿속에 같은 리듬이 울린다니까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스킨십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너무 크게는 하지 맙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지금까지 나온 규칙은 모두 틀렸다. 사람을 어디 규칙으로 정의할 수 있나요?